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두 번째 중단원 확률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확률 단원에는 크게 확률 구하기와 조건부 확률 이렇게 두 소단으로 나눠져요. 자, 실은 가장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학 파트가 확률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들어봤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잘 알아요, 확률을. 아주 고난도의 확률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매일 보는 뉴스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날씨가 나오죠? 내일 비 올 확률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전부 다 확률이죠. 그리고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정당하다. 뭐 10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뭐 70 몇 점 몇 프로가 찬성한다. 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확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뭔가 새로운 파트에 들어가면 용어 정의부터 들어가죠. 자, 그래서 봅시다. 시행과 사건이에요. 시행.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 초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들 확률 파트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이 시행이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자, 두 번째, 표본 공간. 대문자 S로 표현됩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해됐어요? 동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뭐예요?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주사위를 던지면요. 1, 2, 3, 4, 5, 6. 네. 주사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사위요. 뭐, 새롭게 3면체 주사위도 있고, 막, 12면체, 막 이런 주사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주사위 말고, 우리가 일상 봐던 정육각형 모양의 주사위. 자,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뭐, 이제 우리가 확률을 막 구하거나 막 이렇죠. 그럴 때 그 3의 눈이 나오는 것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이라고 하는. 자, 그런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눈이 나온다, 1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고요. 짝수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뭐 사의 약수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 A, 사건 B, 사건 C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런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개의 원소로. 자, 전 사건. 사건 전체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난 사건으로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 전체를 얘기한다. 전 사건. 공사건.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전체 집합, 공집합. 이해됐어요? 집합으로 이해하면. 사건으로 얘기하면 전사건, 공사건. 그래서 사건에는 사건, 기본 사건이 있고, 근원 사건이 있고, 전사건이 있고, 공사건이 있습니다.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해라. 뭔가 사건이 있는 거에서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좀 봅시다. 자, 표본 공간 대문자 S로 쓴다고 그랬죠. 전체를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합사건. 합사건이라 어떤 사건 A와 사건 B인데 이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집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호로는 A 합집합 B로 이해하면 된다. 이게 합사건. 맞아요. 합집합 생각하면 돼요. A, B의 합집합.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합을 배울 때 S는 그럼 전체 집합으로 나타내면 전체 집합은 대문자 U를 써요. 집합 공부할 때 여러분 요걸 U라고 표현했어요. 이해됐어요? 확률 얘기할 때 표본 공간은 대문자 S로 표현합니다.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예, 집합으로 표현하면 A 교집합 B로 이해하십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곱사건, A, B의 곱사건. 자, 새롭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A, B 배반사건. 배반사건. 일반적으로 A, B는 이렇게 일부분이 같이 공유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나도 교집합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공집합인 친구. 무슨 관계에 있다? A, B가 배반사건이다. 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배반사건 기억해 주세요. 합사건, 곱사건은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A사건과 B사건이 절대 겹치지 않게 얘가 A, B 배반사건이다. 자, 여사건.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어떻게? 여집합 A의 위에다가 C 예. 이와 같이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자, 참고 A 곱사건이죠. A와 A의 여사건의 곱사건은 뭐가 돼요? 네,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A와 A의 여사건은 기본적으로 배반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서로 배반사건이다.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라고요. 공사건은 모든 사건 A, B, C 이런 애들하고 전부 다 배반사건이다. 주사건 A, B가 서로 배반사건이면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시면 돼요. B의 여사건이 A는 B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림을 보세요. B의 여사건이 B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A는 예, B의 여사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B는 또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반사건. 예, 집합은 꼭 벤다이어 그림을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간을 넘버링 하세요. 공간에 숫자를 붙이라고. 어떻게?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공간을 이렇게 A, B 두 사건만 나와요? 또는 A, B 두 집합만 나와요? 전체 집합까지 표현했을 때 표본 공간 S를 표현했을 때 얘를 1번 공간, 얘를 2번 공간, 얘를 3번 공간, 얘를 4번 공간 이렇게 공간을 번호를 붙여주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합니다. 꼭 그 습관을 많이 가. 그리고 이런 친구는 그럼 공간이 3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그럼 이건 넘버링한 친구로 이해하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요. AB 곱사건은 2번이 되겠고요. AB가 서로 배반사건이건 이거 뭐 번호 표현할 필요 없고요. A의 여사건은 얘가 1번 공간, 2번 공간이죠. 그러면 2번 공간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번호로 붙이면 그걸 쉽게 이해한다고요. 번호로 이해하시라. 공간을 넘버링해라. 그런 얘기. 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살짝 배반사건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고 갈까요? 배반사건.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에 약수의 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사건이나 집합 전부 다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수학책에 아무렇게나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문자로 써져 있고, 소문자로 써져 있고, 알파벳 다 감마로 써지는 경우,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문자를 자기 식으로 다른 걸 써도 뭐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거나, 같이 쓰는 이런 문자도 정확히 지키면 나중에 다른 책을 봐도 잘 이해가 돼요. 수학 관련된 책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사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N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N이라고 할 때 A의 여사건과 B, N이 서로 배반, 누구와 누구? A의 여사건, B, N이 서로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 출제자가 얘기한 예를 잘 이해해야겠죠? 사의 약수는 여러분 뻔히 아는 거죠? 1, 2, 4요. 이게 A라는 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A의 여사건은 뭐가 돼요? 네. 3, 5, 6이란 말이야. 뭐 이건 잘 알아. 자, 이 얘기 N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라고 한다. N은 6 이하다. 그럼 여러분이 B1은 뭐고 B2는 뭐고 B3은 뭐고 B6이 뭔지를 이 출제자가 얘기한 대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야죠. B1은 뭡니까? 1. B1은 뭐예요? 기준 N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N이래. 이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원소로 나타내봐. 1, 2. 그럼 B3은? 1, 2, 3. 아, 그럼 B4는 1, 2, 3, 4. B5는 1, 2, 3, 4, 5. B6은 1, 2, 3, 4, 5, 6.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률 문제는 여러분이 같은 글을 읽고 자기가 잘못 이해해서 이 표현을 잘못하면 그냥 벌써부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걸 읽어도 그게 중요하다고. 학통을 잘하는 친구도 문제 틀려서 와서 보면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다 풀었어. 정확하게 잘 알아. 그런데 시험 볼 때 좀 긴장을 조금 하잖아. 그래도 수능인데 손에 땀도 좀 나고. 그러니까 평상시 읽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독 그날따라 막 단어나 이런 게 막 눈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서 잘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긴장하지 말라는 거고, 평상시 하듯이 하라는 얘기야. 그냥, 그렇다고 문제를 막, 흘려서 막 그냥 쓱쓱, 이러면 절대 안 돼. 수학에서 진짜 나쁜 행동이야. 문제를 늘상 보니까 막 문제만 많이 푸는 애들 있잖아. 막 눈으로 빨리 막 속독하듯이. 막, 이거 뭐 국어 아니잖아.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 문제를 그렇게 읽으면, 수학에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진짜라. 그건 안 돼. 그 막 똑똑한 애들 막 대각선으로 읽는 애들 있잖아. 공부 잘하려고 막 배운 애들. 그런 애들은 내용 파악하고 하지만 수학은 내용 파악하고 읽는 게 아니라 문구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차라리 여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슬래시 이렇게 해주면서 읽어야 돼. 그 수학 문제를 원래는. 그리고 특히나 그걸 해야 되는 게 확률과 통계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 문제 내용 길고 이걸 그때 출제자가 난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 하면 그 출제자 얘기하는데 그대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인 3, 5, 6과 배반 사건이 되는 친구. 자, B 배반 사건이 돼요? 됩니다. B 배반 사건이 돼요? 됩니다. B3, B4, B5, B6. 안 되죠? 네. 그래서 배반 사건이 되도록 한 모든 자연수는 1과 2. 그래서 둘을 합하면 답은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여러분이 잘 읽고 잘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확률. 확률은 몇 가지 확률이 있냐? 확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확률이. 그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네. 자, 수학적 확률이 뭐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 A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란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PA는 NS분의 NA다. NS가 뭐예요? 집합에서 NS. 뭐? 집합에서 나오는 거잖아. 뭐? 뭐라고? 모든. 표본공간에서 모든 경우의 수고 집합으로 나타내면 집합 원수의 개수. 근원 사건. 자, 주사위를 던지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 A라고 하면 이게 S가 될 건데요. 죄송해요. 표본공간 주사위를 던질 때 표본공간 S는 1, 2, 3, 4, 5, 6이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만약 짝수가 나오는 것을 사건 A라고 하면 2, 4,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확률 PA라고 표현한다. 확률 PA. PA는 결국은 NS, NA. 집합으로 이해하면 표본공간 S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을 의미한다. 모든 표본공간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사건 A의 확률이다. 자, 그리고 정의를 내릴 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좀 길지만 이 말의 뜻은 좀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표본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지금 제가 주사위 던지는 걸 예를 드는데 주사위가 너무 달아서 막 1하고 2하고 이 붙어있는 거기가 좀 깨져서 거기 딱 서지 않고 그냥 맨날 이 밑에 가면 쓱 굴러서 다른 데 가버려. 그러면 확률이 같을 수가 없겠죠. 이해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겠지. 주사위가 어딘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러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게 다 똑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잖아. 그냥 그런 걸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확률을 얘기할 때. 자, 이것을 표본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동전 던지면 표본공간 S 앞면 나올 때 뒷면 나올 때 그래서 꼭 문구를 나오죠. 자, 이렇게 동전이 딱 서는 거는 없다. 이렇게 던지는 데가 막 진흙바닥이야. 딱 던졌는데 딱 꽂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외한다. 무조건 동전 던지면 앞이든 뒤든 누른다. 뭐 그런 전제하에 확률 얘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적 확률이 있는 확률 주사위 던질 때 1부터 6까지 나오는 걸 알죠? 알잖아. 아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맨날 미술도 못하는 손에 아유. 갑자기 미술하니까 옛날 생각. 저 군대에서 우리 고참이 저 처음 들어가자마자 붙여준 별명이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옛날 드라마, 완전 옛날에 서울의 달인가 최민식 배우가 한석규 배우랑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젊었을 때 거의 초창기였죠. TV에서 MBC에서 했나?
거기서 보면 백윤식 씨가 미술 선생님으로 나오고 되게 막 그 약간 제비 있죠, 제비. 캐바레에서 막 아줌마들 이렇게 춤 같이 지금 옛날로는 막 사교 댄스라고 하는 지금은 스포츠 댄스예요. 아 그거 하면서 막 아줌마를 꼬시는 제가 그 남을 꼬실 정도의 뭐가 안 되잖아. 우리 고참이 왜 나보고 미술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몰라. 그냥 고참이 부르니까 아이 앞으로 너 미술 선생님 하면 대답하는 거다. 네. 군대가 그래요. 여기서 희준이만 군대 갔다 왔지? 갔다 왔어? 야, 또 군대 안 갔다 왔지? 어? 나중에 갈 거잖아. 안 갈 거야? 군대 좋아. 요즘 군대는. 좋잖아. 여자 앞에서는 군대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군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축구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 미안해. 자, 수학적 확률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주사위 던진다? 그럼 안다고요.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뭐 동전 아까 2가지. 예. 수학적 확률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수학적 확률. 요렇게. 어떻게 해요? PA는 NS분의 NA다. 자, 두 번째, 확률의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야 되나요? 네, 문제 풀고 합시다. 자, 수학적 확률 순열 문제 딱 요렇게 나와 있네요. 자, 7개의 숫자 1, 2, 3, 4, 5, 6, 7 모두 사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예. 그럼 숫자가 1부터 뭐 0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부터 7까지 있으니까 7자리 숫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7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1, 2, 3, 4, 5, 6, 7을 나열하는 거게 되겠죠. 다음을 구하시오. 1.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일 확률. 자, 여기가 1의 자리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자리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짝수 홀수 얘기하니까 숫자 중에 짝수 홀수 나눠줘야 되겠죠? 1, 3, 5, 7이 당연히 홀수고요. 2, 4, 6이 짝수겠죠?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일 확률. 그러면 100만자리, 10만자리, 만자리,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겠죠. 이래요? 여기에 짝수가 오면 되죠. 짝수가 올 친구가 2, 4, 6,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자, 1번의 확률을 구합시다. 우선 NS 전체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전체분에. 전체는 뭡니까? 7. 7이라고? 7이라고? 7개 숫자를 나열한다고. 응? 700. 오케이. 700이야. 이해됐지? 어려워? 700. 7개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우리가 가장 처음 배웠던 N, P, R에서 NP,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팩터리얼. 7 팩터리얼. 이해됐어? 오케이. 전체는 7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일 확률을 이걸 사건 A라고 놓으면 지금 우리는 PA를 구하고 있는데 얘가 NS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에 어떤 게 올라와? A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이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고 1의 자리 나올 수 있는 친구가 3개의 숫자. 그러면 600, 700 나눠서 얘는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짝수는. 자, 두 번째를 사건 B라고 할게요. 홀수와 짝수와 번갈아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P, B를 구합시다. 이해됐어요? 홀수와 짝수 숫자가 달라요. 개수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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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짝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왜? 얘는 4개고 얘는 3개니까. 그럼 자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죠. 자 얘도 전체 분해하니까 뭐 분해? 7팩 분해. 자 홀수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4팩. 짝수 나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팩. 이해됐어요 이거? 네. 홀수 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짝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4팩 곱하기 3팩. 약분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죠? 3팩하고 6하고 날아가죠? 그러면 35분의 1이 되겠네요. 두 번째 PB는. 자, 세 번째. 얘를 사건 C라고 할게요. 맨 앞자리의 숫자와 맨 뒷자리의 숫자의 차가 4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PC를 구할 겁니다. 자, 전체 분의 얼마? 7팩. 맨 앞자리. 여기 100만자리가 맨 앞자리인데요. 100만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의 차가 4일. 그럼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의 자리가 큰 숫자로 4차이 나는 거. 자, 100만자리가 1일 때 1의 자리 얼마면 4차이 나요? 5. 100만자리가 2일 때 1의 자리는 6. 100만자리가 3일 때 1의 자리가 7. 이거밖에 없어요. 100만이 작은 숫자일 때. 1이 작은 숫자일 때 어떻게 있어요? 뒤집으면 되는 거죠. 1의 자리가 1일 때 100만자리가 5. 1의 자리가 2일 때 100만자리가 6. 1의 자리가 3일 때 100만자리가 7. 이렇게 6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5자리는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5팩 곱하기 6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6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약분하면 7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 이해됐어? PA는 뭐다? 7분의 3이다. PB는 뭐다? 35분의 1이다. PC는 뭐다? 7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돼. 자,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조합이에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순열이에요. 아, 맞아. 이거 다 순열이네. 자, 조합 봅시다. 1, 2, 3, 4, 5, 6, 7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몇 장을 뽑아요? 4장을 동시에 뽑을 때. 예. 다음을 구하시오. 카드에 적힌 4수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 자, 우선은요, 7장에서 몇 장을 뽑는다고요? 4장을 뽑아요. 자, 1번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자, 우리는 PA를 구하는 중입니다. 결국 P는 NS분의 NA가 되는 거죠. 기본 개념이. 여기에서 NS 뭡니까? 74. 오케이. 이해돼요? 7장 중에 4장을 뽑을 때, 네. 이게 전체가 돼요. NS. 그래서 얘는 7장 중에 4장을 선택하는 게 전체 NS분의. 자, 이제 봅시다. 4수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 자, 숫자가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얘를 더할 거예요. 더했더니 짝수가 됩니다. 경우를 생각해야죠. 어떨 때 짝수가 됩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생각할게요. 짝수를 주인공으로 생각할게요. 짝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가 4개가 있으면 짝수가 되겠네요.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건 지울 겁니다. 지금은 전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짝수가 2개가 있고 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더해서 짝수가 되겠네요. 세 번째, 짝수가 하나도 없고 홀수가 네 개가 되면 다시 짝수가 되는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문제로 돌아옵니다. 1, 2, 3, 4, 5, 6, 7에서 짝수 4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딱 이 두 가지 경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짝수 2개, 홀수 2개. 자, 뭐, 쉬운 건 이게 쉽겠네요. 자, 그러면, 홀수 4개가 선택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홀수가 1, 3, 5, 7,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정확하게 뽑혀야만 답에서 짝수가 되죠. 그럼 4개 중에 4개를 뽑히는 거. 이 경우, 이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건 짝수가 2개, 홀수가 2개일 때예요. 짝수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홀수 몇 개 있어요? 4개.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이제 짝수 2개, 홀수 2개가 되는 경우죠. 이거 3이고 이거 6이죠. 얼마입니까? 18이 되나요? 여기는 뭐라고? 3C 곱하기 4C 2. 그래서 얘가 18 되나요? 3, 6, 18 더하면 19. 우선 7C4. 7C4는 7C3과 같아요. 이 값 얼마입니까? 7C3. 계산 여러분이 해야죠. 7C3 얼마? 35 분의 얼마? 19. 약분 가능한가요? 네. 19가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문제 내면 어떻게 해요? P분의 Q다. P 플러스 Q의 값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죠. 왜? 모의고사는 수능은 0부터 999까지의 숫자로 여러분이 마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분수로 나온다? 그러면 분모분자 더한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문제 풉시다. 사건 B라고 합시다. 가장 큰 수가 홀수일 확률. 지금 숫자 몇 개를 뽑고 있죠? 4개. 4개를 뽑았어요. 이 중에 가장 큰 수가 홀수일 확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작은 수들로만 뽑혔어요. 뭐가 뽑히는 거야? 1, 2, 3, 4가 뽑힐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제일 큰 수로만 되면 어떻게 돼요? 7, 6, 5, 4 이렇게 된다고. 1, 2, 3, 4에서 4, 5, 6, 7 이렇게 뽑히는 이 중간 과정 중에 이렇게 4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35가지 중에 과연 제일 큰 수가 홀수인 건 누구냐? 그러면 홀수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1, 3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만 생각하면 돼? 5가 제일 크거나 7이 제일 큰 그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땡땡땡에 5가 제일 큰 수일 때, 두 번째 땡땡땡에 7이 제일 큰 수일 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5가 제일 큰 수가 돼요. 그럼 5보다 작은 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돼. 뭐? 4C3. 이해됐어? 그럼 7이 제일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숫자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뽑으면 되겠죠? 계산합시다. 4C3은 4고요. 6C3은 또 얼마죠? 20인가요? 결국 얘는 가장 큰 수가 홀수일 확률은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여기서 구했었죠? 네. 35분의 24가 되죠. 약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모든 수는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요. 이 수를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어요. 숫자 하나가 있어. 뭘 해야 돼? 소인수분해. 그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수능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수가 보였을 때. 네. 자, 24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가 몇 개? 3이 몇 개? 5가 몇 개? 뭐? 2 몇 개? 2 3개? 4개? 2가 3개, 3이 하나. 그러니까 3, 8, 24. 이랬죠? 35는요? 5 하나, 7 하나죠? 그래서 뭐 약분할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러분 작으니까 그렇지 크면 여러분이 계속 2 생각하고 3 이렇게 하지 말라고. 소인수분해 딱 하고서 2, 3은 원래 안 보이는 거고 막 뒤에 소수인데 큰 수들이 있으면 예, 약분할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돼요. 왜? 문제에서 일부러 그런 숫자가 줘요. 소인수분해하면 막 소수 제일 작은 게 19부터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약분이 여러분 이 분모와 분자가 공개약수 19로 약분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인다고. 숫자 엄청 크면. 근데 숫자가 분모 분자를 더하면 4자리야. 여러분 답을 풀어야 돼. 그럼 뭔가 약분이 되는 거잖아. 여러분 3자리까지만 답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됩니다. 자, 수학적 확률.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봅시다. 어머나? 공부하기 싫은가 보네. 너무 확대된. 자,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냥 여기만 지우고 좀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A도 1부터 6까지고 B도 1부터 6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자, fx가 있는데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에 대해서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은 얘가 성립할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얘가 성립한대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져요. ns는 뭐가 돼요? ns. ns는 뭐야? 전체 경우수는 뭐가 돼? 10줄이야. A도 1부터 6까지 나오고 B도 1부터 6까지 나오면 전체는 몇 가지야? 6 곱하기 6, 36가지. 이해됐어? 아니, 그냥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11, 12, 13, 쭉쭉쭉 16. 가로는 2일, 3일, 4일, 5일, 6일, 쭉쭉쭉 66. 이렇게 36가지라는 거. 이해돼? 자,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거야. 이거 왜 알아야 돼? 전체 분해하니까 36분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자, 봅시다. 우선 fx를 살펴봐야 돼. 왜? 이게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f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f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야 얘가 곱해서 0보다 작다. 그 말은 fa가 양수면 fb가 음수여야 되고, fa가 음수면 fb가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친구를 봅시다. fx를 여러분이 분석해봐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어떻게? x-2, x-4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어디를 지나가? 여기가 뭐예요? 2고요. 여기 뭡니까? 4죠. 얘가 0을 놓으면 2가 들어가면 0이 되고 4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거지. 그 의미는 지금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럼 F1은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된다.
F2는요. 0이 된다. F3은요. 음수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쭉 써보면 F2는 0, F3은 음수, F4는 다시 0, F5는 양수, F6은 양수. 이렇게. 이해됐죠? 예. 이제 우리는 FA와 FB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친구. 자, 만약 A가 1일 때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순수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 이해됐어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이해됐어요? 자, A 기준으로 하나씩 늘려가야 해요. 천천히 처음 할 때는. 자, A가 2 되는 순간 0이 되죠. 그럼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얘 때문에. 그럼 2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럼 A가 3이에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1, 그 다음 4는 0이 되고요. 5가 되고요. 6이 되니까 결국 3, 1과 이쪽에 3, 5와 이쪽에 3, 6이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게 돼 있죠. 자, 이제 A가 4일 때 생각하는데 4는 0이 되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A가 5일 때 얘가 양수니까 B는 3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5, 3인데 얘밖에 안 된다. 그 다음 A가 6일 때 양수가 되죠. 음수는 3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6, 3이 또 곱해서 음수가 된다. 자, 그래서 찾으세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그럼 이 지금 얘기하는 이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전체가 36가지 중에 6개. 따라서 확률은 6분의 1. 확률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야? 확률은 자, P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이게 확률이라고. 전체가 1인 거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0이라고. 확률은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수로 나타냅니다. 통상. 통상 그 소수 뭐 0.45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도 전부 분수로 바꿔서 확률은 분수를 이해하는 게 가장 쉬워요. 이해됐습니까? 어디 잘못된 거 있나요? 뭐 나 틀릴 수 있어. 얘기해줘. 나 잘 틀려.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맞은 걸로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맞은 것 같아. 자, 확률이 몇 가지 있다 그랬지? 확률이 아까 몇 가지 있대, 내가 처음에. 3가지. 우리가 그래서 처음으로 한 확률이 뭐라고? 수학적 확률. PA는 NS분의 NA. 이해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 모든 게 다 수학적 확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실은 통계적 확률이 더 많아요. 실은. 무슨 말이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뉴스가 끝난 맨 마지막에 하는 일기예보 있죠. 일기예보에 비가 올 확률이 60%라면 내일 비가 온다는 말입니까? 안 온다는 말입니까? 아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비율 확률 10%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90%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겠죠. 혼자 얘기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10%와 90%를 비교하면 90%가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그러면 90이란 건 어디에서 유추한 겁니까? 90이 어떻게 나왔어? 주사위 던지는 건 딱 보면 알죠. 그렇지만
수학자들은 주사위를 실제 1의 눈이 나온 게 6분의 1이야? 질문한다고요. 진짜? 너 던져봐. 10번, 6번 던지면 한 번 1 나왔어? 안 나왔어. 6번 던지면 1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1에 나올 확률 6분의 1 아니네? 이렇게.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학적 확률이란 건 여기 통계적 확률에서 나중에 이걸 이제 수학에서 정의를 내려준다고요. 자, 봅시다. 통계적 확률은 뭐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n은 뭐 작은 숫자보다 아주 큰 숫자일 수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자. 그러면 시행 횟수는 n이에요. n분의 Rn이 된다고. 확률은 전체 n번을 시행을 시켰고 사건 A가 일어날 게 Rn이래요. 그럼 확률은 n분의 Rn이네. 이해돼? 이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떤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n분의 Rn이 어떤 특정한 값에 이 p에 가까워져. 점점. 수렴한다고 얘기하지. 이해돼? 그러면 이 값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미적분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수열의 극한. 여러분은 함수의 극한을 배웠지? 수열의 극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열은 AN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가다가 n번째 항이 있고 쭉쭉쭉 계속 가죠. 수열이라는 건,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요 방향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이 값이 점점 가는데 어떤 값에 일정한 값에 가까워져. 그러면 수렴한다고 하고 그 값을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이해돼요?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시행의 수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정한 P에 가까워지는데 이 값을 이제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옛날 수학자들은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그게 6분의 1인지를 실제로 막 던져본 사람이 있어. 수학자. 진짜 할 일 없죠. 여러분은 그냥 딱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딱 하잖아. 동전을 던졌는데 그게 2분의 1. 그걸 계속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개념상이야. 무슨 말이야?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잖아. 그러면 던지어라고. 이걸 셀 수 없이 많이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사위를 죽을 때까지 던져도 그거 다 셀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못 세는 숫자예요? 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개념은 증명할 수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 수투를 배웠을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 x가 a는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y 값이 어떤 값 L, fa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함수가 수렴한다고 그 값. 그래서 항상 그런 극한이라는 개념을 현실에서는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수학적 확률이 있는 친구들요. 그 친구들도 통계적 확률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증명한 수학자들이 있어. 그러면 실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분의 1이 나오려면 시행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 6분의 1이 가까이 나올까 해봤더니 30번 정도 던지면 그게 각 1부터 6까지 6분의 1에 한없이 가까우게 나온다. 데이터가 나온다. 그걸 다 해봤어요. 이해돼요? 자, 날씨 얘기로 돌아가서요. 날씨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럼 날씨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라는 건 그 나라의 각 기상청에 거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가 기상청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씨 예측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 바람, 날씨, 온도, 습도, 작년, 재작년, 우리가 측정하기 시작한, 예를 들어 1920년부터 측정했다 그러면 기상청이 처음 생긴 그 데이터 전부 다 집어넣고 이랬을 때 비가 실제, 온 날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며칠입니까? 7일인가요? 그러면 내일 날씨 4월 8일 예측을 해봤더니 우리가 기상청이 세워지고 데이터를 한 게 100년이다 그러면 4월 8일을 100번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데이터들의 엄청난 그 데이터를 다 넣고서 계산돼서 나온 값이 내일 비 올 확률 20%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에 비 온다고 제주에 비 옵니까? 아니요. 제주도에도 한라산 북쪽, 이쪽에 비 온다고, 제주시에 비 온다고 서귀포시에 비 안 오고요. 동쪽에 비 오고, 저쪽에 워낙 이 날씨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은 거예요. 통계적 확률, 개념적으로 알아두세요. 통계적 확률.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확률을 n분의 Rn인데 이 n을 무한히,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요 n분의 Rn이 어떤 값 P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로 인정하고 얘를 쓴다 이거야, P를. 이해됐어요? 모든 게 다 수학적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 현실에서는 통계적 확률이 더 많아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해돼요? 네. 주상이나 이런 거 하면 딱 우리가 수학적 확률 딱 예측된 것들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잠깐 쉴게요. 하나만 더 바로 얘기할게요. 세 번째가 이거는 원래 개념은 좀 어려운 거예요. 기하적 확률이에요. 세 번째. 넓이로서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기하적 확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화살 관역에다 쏴요. 자, 화살이 전부 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점수 딱 있고요. 자, 이 맨 바깥에 이 원을 벗어난 건 다 무효로 치겠다. 그냥 다시 쏘는 걸로 하겠다.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길 1점, 2점, 3점, 4점, 요 검정색 5점이라고 하면, 네, 막, 5점을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해돼?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 네, 요 원에 반지름 딱 해서, 얘 전체분에, 얘가 전체가 될 거예요. 0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 차지하는 이 작은 검정색을 칠한 이 원의 면적으로서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 이해돼요? 여러분이 뒤에 연속 확률 분포에 가면 정규 분포가 있죠? 사실 정규 분포가 기하적 확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정규 분포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곡선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1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친구가 전체 1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 이걸 확률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확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쉬고요. 자, 확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있어요. 자, 통계적 확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빨간 구슬, 흰 구슬이 합쳐서 1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5회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빨간 구슬이었다. 이 주머니에는 몇 개의 빨간 구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 구하라. 구슬이 총 15개인데 흰 구슬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흰 구슬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빨간 구슬. 요렇게 해서 합쳐서 15개가 있대요. 이해돼? 그러면 주인공이 빨간 구슬이니까 빨간 구슬을 X개라고 할까? 빨간 걸? 그러면 검정 구슬은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네, 15-X개. 자, 지금 해야 될 시행이 어떤 시행이야? 주머니에서 15개 들어있는데 2개를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을 거야. 네.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똑같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5회에 한 번 꼴이다. 5회에 한 번 꼴이다. 이건 뭐예요? 확률을 얘기하면. (5분의 1이다) 이런 거잖아. 5회에 한 번 꼴이면. 빨간 구슬, 2개 모두 빨간 구슬이었다. 자, 그러면 확률 얘기로 여기에 5분의 1이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자, 접근해 봅시다. 전체는 뭐가 돼요? 전체분해 하니까 15, C, 2. 이해됐어? 그럼 2개 모두 빨간색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개 모두 빨간색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빨간색 2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뭐 여기서 2개 이게 아니라 여기서 2개, 여기는 0개. 이해돼? 얘가 5분의 1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C 계산 어떻게 하죠? 조합 계산. 얘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이렇게 되죠? X 곱하기 X-1을 2로 나눠준 게 XC2야. 맞죠? 얘분의 15C2 계산해버릴까요? 15C2는 얼마인가요? 7 곱하면 7, 5, 35 105인가요? 이 값이 5분의 1이래요. 뭐 크로스로 곱할까요? 아니면 뭐 얘가 105가 되기 위해서 얘가 얼마가 되면 5분의 1이에요. 뭐 크로스로 곱해요. 크로스 곱하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x 곱하기 x-1이 10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5분의 2를 곱해줄까요? 양변에. 그러면 여기가 x 곱하기 x-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2가 돼야 되는 거네요. 자, 이거 정수입니다. 정수. 0에서부터 15까지 정수인데 정수를 바로 곱해서 연결된 자연수 2개를 곱해서 42가 되는 친구는 몇 곱하기 몇이 42예요? 7. 네.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6이네요. 따라서 빨간색 몇 개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7개 있다고 예측하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합, 수 계산할 수 있으면, 네, 확률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쭉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봅시다. 확률의 기본 성질 체크합시다. 자, 표본공간 S의 어떤 시행에서 확률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다.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항상 0 이상 1 이하다. 당연하죠. 확률 값은 0에서 1까지 값이. 반드시 일어난 사건 S, PS, 전 사건 1이다. 별도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집합에 대한, 예. 공사건의 확률은 0이다.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은 건데, 네,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A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고, 뒤에 가면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도 있어요. 그 두 개의 구분. 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한마디로 A,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이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A,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A, B의 합사건의 확률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얘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건을 집합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예. A 사건, B 사건, 표본공간 S예요.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더라? 집합 공부했을 때 생각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여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자, 얘를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좌변, 우변을 모두 NS, 표본공간 S, NS로 나눠줍시다. 이해됐어요? NS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돼요? 확률이 됩니다. 이해돼요? NS분의 NA, PA, NS분의 NB, PB, NS분의 A 교집합 B, EA 교집합 B.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을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을 해서 빼기 A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A, B가 일반적일 때 이렇게 생겼죠? 무슨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일 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배반 사건.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따라서 A 교집합 B가 얘가 공집합이야. 확률로 얘기하면 0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냥 A 집합의 확률,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된다. 배반 사건일 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건 배반 사건일 때, 얘는 일반적인 사건 A, B일 때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사건이 있어요. A1부터 An까지. 이들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결국은 다
네, 사건 A, 사건 B, 사건 뭐 A, 뭐 N까지의 사건을 다 구하는 확률은 그냥 확률값을 다 더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별개의 사건들이 다 배반 사건이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확률의 덕점 정리,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 자, 이쪽에서 볼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하여 A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3a 곱하기 5x-2a는 0, 이 정수인 해를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을 구하라. 전체분해 하니까 전체는 뭐예요? 전체가 뭐야? 100분의 이해돼? 1부터 100까지 자연수 100분의 이해돼? A가 1부터 100 중에 그냥 하나의 자연수래.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는 100이겠죠. 그런데 그때 얘의 이 방정식의 정수인 해를 가지고. 자, 해는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인수분해가 친절히 잘 돼 있죠. x는 어때요? 2분의 3a 또는 x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a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앞에 이 친구가 정수가 되려면 a는 뭐가 돼야 되나요? 분모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가 되려면 a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짝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또는 같은 말로 2의 배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 오케이.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a는 예, 5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돼요? a는 같은 값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만족시키는 친구를 A집합으로 놓고 얘를 만족시키는 걸 B집합으로 놓으면 우리는 A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A 요집합 B 이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A 교집합 B A는 뭐가 되는 거죠? 무슨 배수가 되는 거야?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야? 10의 배수죠. 자, 1부터 100 중에 1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의 배수 10개. 그래서 이거 10개라고. 확률 100분의 10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풀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잘못 풀었대요. 잘못 풀었대요. 왜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정수인 해는 또는이잖아, 또는. 얘가 정수이거나, 얘가 정수이거나, 이거라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감사. 얘의 확률을 구해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이죠. 우리가 구한 건 뭐예요? 이 친구는 이 값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PA는 얼마입니까? PA 얼마? 얼마? 어려워? 1부터 100까지 중에 짝수 몇 개 있어요? 50개, 그냥 2분의 1이겠죠, 뭐. 100개 중에 50개? 자,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0개. 100개 중에 20개니까 5분의 1이 되나요? 여기에서 10분의 1을 빼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통분하면 10분의 얘가 5, 2, 1. 그래서 얼마? 10분의 6. 약분하면 답은 5분의 3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확률 요점 정리 배반 사건인 경우 A랍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이거나 4가 3일 확률. 그러면 합이 4.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 차가 3이다. A, B라고 해볼까요? 합이 4. 어떻게 돼요? 1, 3, 2, 2, 3, 1. 3개밖에 없어요. 차가 3이에요. 겹치는 거 있나요? 봐보세요. 교집합. 있어요? 없죠? A집합하고 B집합하고. 그래서 A집합하고 B집합은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결국 우리는 사건 이거나 하니까 또는이에요. 얘는 우리 합집합을 구하는데 얘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건 그냥 PA 플러스 PB면 된다 이거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뺄 거 없다고. 자, 두 개 던졌으니까 전체 분해. 자, PA 얘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뭐야? 36분의 3 이해됐어요? 얘는 36분의 6이 되나요? 그럼 36분의 9가 되나요? 3, 12, 약분하면 4. 결국 그냥 4분의 1이 됩니까? 이해됐어요? 배반사건인 경우. 자, 여사건 확률. 어렵지 않죠? 여사건 확률. 어떻게 했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하니까 여사건은 1-PA 이해되죠? PA의 여사건, 여집합. 얘는 1-PA라고. 네. 그리고 이런 문구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 읽을 때. 어떻게? 적어도, 무엇인 사건. 적어도, 여러분 문제 풀다가 적어도 나오면 동그라미. 그 다음, 무슨 이상, 무슨 이하인 사건. 그 다음, 무엇이 아닌 사건.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한번 접근해라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자,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사건 여러 개를 경우대로 구해서 다 더하는 값보다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자, 필수형 8번 문제를 좀 볼까요? 열 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K개에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율 확률이 3분의 2이다.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10개 중에 당첨이 몇 개 있다고? K개 있대요. 우리 K 값 구할 겁니다. 자, 두 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으래요. 예, 그럼 제비가 10개 있으니까 10C2가 전체가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율 확률은 한 개가 당첨이거나 두 개가 당첨이고. 이해돼요? 그러면 한 개 당첨
확률. 어떻게 됩니까? 한 개 당첨하면. 전체분의 어떻게 돼? 10C 2분의 어떻게? 당첨 K 중에 하나 당첨이 아니네. 10-KC분의 하나. 이해돼요? 당첨 K 중에 하나가 당첨이고 당첨 아닌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뽑아야 한 개가 당첨. 이해되죠? 자, 두 개 모두 당첨. 확률. 전체 10C 2분의 KC 2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돼? 그래서 각각의 확률값을 세모, 얘를 네모 해서 세모 더하기 네모는 3분의 2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뭘 배웠어요? 생각해보니 얘를 전체에서 둘 다 당첨되지 않은 친구를 빼면 적어도 하나 당첨이지 않을까? 이걸로 접근하자. 그럼 뭐야? 둘 다 당첨이 되지 않을 친구를 A라고 해볼까요? 당첨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당첨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당첨 안 되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왜냐면 누구도 한 개 당첨이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럼 3분의 1은 우리 지금 K를 구하는 거죠. K를 구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10C 2분의) 어떻게 돼? 당첨 안 되는 친구. 이해돼요? 이해돼? 당첨이 K이고, 그럼 당첨 아닌 게 10-K 아니에요? 얘는 얼마입니까? 10C 45인가요? 그러면 10-KC2는 얘가 얼마가 나오면 3분의 1이 됩니까? 15? 얘가 15가 되면 되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는 10-KC2가 15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값이 자, 10-K 얘보다 하나 적은 친구는 누구예요? 9-K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2로 나눈 친구는 얘를 2로 나눈 친구가 15가 되는 건가요? 여기다 갑니다. 그러면 10-K 곱하기 9-K가 얼마? 자, 이제 자연수 연달아 곱한 친구가 30 되는 친구는 누구한테 있어요? 6, 누가 6이고 누가 5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야? 그럼 K가 얼마면 이해가 돼요? K가 4다. 결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밑에 다시 하나 풀어봅시다. 집합의 연산법칙 이용한 확률 계산.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2분의 1, PB가 5분의 2, PA 합집합 B가 5분의 3인데 PA의 여집합의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는 100% 벤다이그램으로 그리고 공간을 번호를 붙이세요. 넘버링 하라고. 자, 이해됐어요? 자, 벤다이그램 그림을 그리세요. A, B, 전체 S,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4번 공간. 자, PA 2분의 1. 얘는 1 더하기 2가 2분의 1. PB 2 더하기 3이 5분의 2. PA 합집합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5분의 3. 이해됐어요? 이렇게 번호를 쓰면 3번 값이 궁금해. 얘에서 얘를 빼면 3번 값. 1번 값이 궁금해. 얘에서 얘를 빼면 1번 값. 그리고 2번 값이 중독이죠. 이해됐어요? 얘네 더한 값을 얘를 빼주면 2번 값이 나오겠죠. 4번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중요한 거 물어보는 확률이 어디 건지 봅시다. A 여집합이요. A의 여집합은 3번 더하기 4번을 물어보고 있고요.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번 더하기 4번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몇 번을 얘의 답은 뭐가 된다고요? 1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이 값을 물어보네. 이 값은 전체 1에서 2번을 뺀 값이 1, 3, 4가 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2번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럼 얘 둘을 더해서 얘를 빼주면 2번 값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2가 두 번 있으니까 얘 더하기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거기서 1, 2, 3을 빼주면 2번 값이 나옵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예요. 한마디로 10분의 5와 10분의 4, 10분의 9가 됩니다. 자, 둘을 더했고요. 5분의 3을 뺄게요. 그럼 얘는 10분의 6을 빼면 10분의 3이 되나요? 이 값이 2번입니다. 이해됐어요? 1에서 10분의 3을 빼. 답은 얼마? 예, 답 1번의 답 10분의 7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A, B가 서로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그림은 어떻게 된다고?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얘가 배반 사건. B, A 합집합 B. B, A 합집합 B는 그냥 1번과 2번을 더한 값이 되는 거 아니야? B, A 합집합 B는 공통인 거 없으니까 그냥 1 더하기 2가 3PB. 한마디로 3 곱하기 2랑 같고요. 얘가 1이래요. 그럼 3번엔 0이 된다는 거죠. 더 쉽지 않아요? 그럼 2번은 얼마란 얘기야? 2번은 확률이.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얘 0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PA 값을 구하시오. 3분의 2.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나중에 확률 구하는 기본에 충실해서 하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조합을 사용하다든지 순열을 사용하다든지 중복순열을 사용하다든지 원순열을 사용하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여러분이 앞에서 경우의 수 잘 세는 방법들을 6가지 정도로 배웠잖아요. 네. 그걸 활용해서 확률, 네, 전체 분해해서 이쪽으로 와서 확률 구하기를 합니다.